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철거업체 선정에 얼마 전까지 5.18 단체장을 맡았던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홍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인데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입건 하루 전날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조합장 선거 개표에 앞서 사회자가 한 남성을 소개합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5.18 구속부상자의 회장을 지낸 문흥식 씨입니다. 주식회사 미래파워에 고문으로 요청하신 문흥식 고문님도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 씨는 2017년 재개발 관련 업체를 세우고 학동 3구역 등 광주 지역의 여러 재개발 사업에 관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또 이번 붕괴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장 선거 등에 관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영양회사 직원들도 다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문홍식이한테 보고를 하고 문홍식 씨가 결정을 해서 오너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문 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18 구속부상자의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최근 해임 의결됐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한 계약 과정을 수사하던 도중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문 씨를 입건했지만 문 씨는 입건 하루 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국제수사기관에도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사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이 철거업체 대표인 굴착기 운전사 A씨와 현장 관리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B씨는 철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공사업체 선정과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7명을 추가 입건해 피의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광주 동구청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자체 관리 감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로 소중한 시민들을 지키지 못해 면목 없고 죄송할 뿐이라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시민 안전을 제1가치로 삼아 안전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에서도 전했듯이 지난 41년 동안 이름도 없이 5.18 묘역에 잠들었던 무명 열사 한 명의 신원이 5.18 당시 총상을 입고 숨진 신동남 씨로 확인됐습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현재 이익에 대한 DNA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한켠에 이름도 사진도 없이 5기가 안정된 무명 열사의 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안장자 1명의 신원을 41년 만에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말 세구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한 조사위는 검시 기록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안장자의 신원을 당시 30살의 신동남 씨로 확인했습니다. 고 신동남 씨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졌습니다. 이후 시신은 병원에 안치됐지만 다른 가족들의 착각으로 장례까지 치른 뒤 뒤늦게 무명 열사의 묘로 옮겨진 겁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신동남 씨의 신원은 자료 더미에 쌓여있던 광주 적십자병원의 진료 기록과 사망자 명단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40여 년 행방을 찾아 헤맸던 가족들은 이제야 아픔과 한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나이가 12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형님 유해를 찾았으니까 잘 모셔야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 신 씨의 가족은 행방불명자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기각돼
불인정 행방불명자로 남아있던 신 씨. 지난해 출범한 조사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첫 현장 일정으로 진행했던 행불자 찾기가 성과를 낸 겁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망자들에 대한 보다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사위는 지난 연말 무명열사 묘에서 DNA를 채취한 다른 2기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희생자 고 신동남 씨 가족들은 1993년 행방불명 신고를 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신원 확인을 계기로 불인정 행불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에 대한 첫 공식 접수가 이뤄진 건 1990년. 당시 147명에 대한 행방불명 신고가 있었지만 단 39명만 인정받습니다. 이후 2018년 7차 보상까지 45명이 추가 인정받으면서 5.18 관련 행불자는 모두 84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방불명 피해 신고 158명에 대해선 목격자나 증언,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5.18 당시 실종됐지만 40년 넘게 5.18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억울하기만 하고 또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죠. 5.18 행불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불인정 행불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가족에 대한 유전자 정보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행불자 문제와 맞닿아 있는 안매장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의 숫자나 규모로 볼 때 앞으로 가매장 또는 안매장 그리고 사체 처리반 이런 부분의 조사 과제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5.18 행불자로 인정되거나 신고된 전체 242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건 6명. 조사위원회가 안매장 추적을 통해 행방불명자 발포 경위까지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 8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목포, 광양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이고 2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입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는 오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21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28도, 순천 27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이나 쑥 오르겠습니다. 잔뜩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최고 기온 담양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곡성 28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장흥과 완도 2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용자 회사가 광주와 전남 8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맥쿼리 측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7,98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어제 오전 제2순환도로 영업소에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처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민원과 행정사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스피드 게이트 3곳과 잠금 개폐문 5곳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을 찾는 시민들은 본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수령해 사무 공간을 출입해야 합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